지금 오세훈도 대선 그 잠룡 중에 하나인데 오세훈이 뭐 이제 김문수를 제외하면은 국힘당 지도부 입장에서 그나마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가장 거기 가까이 가 있는 이제 후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세훈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결국 발목이 잡혀 있어요. 잡혀서. 오세훈이 중도 확장, 저는 그 너무 약간 보여지기 외모나 이런 거에서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가질지 모르겠는데 오세훈도 너무 극우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이미 전광훈과 너무 많은 시간 함께 했었고 그리고 서울시장이 됐고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나마 이제 국힘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문수보다는 외려 김문수보다는 오세훈이 좀 본선 경쟁이 있다고 보겠죠. 네. 김문수는 워낙 또 이 망언을 많이 지금 이제 늘어놓고 흠결이 경기지사 할 때부터 해서 김문수인데 그부터 해서 권위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뭐 또 노동계 인사였으면서도 또 배신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위한 이제 극우 세력들의 반사적 결집을 위해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효과적이긴 합니다만은 그걸로 대선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를 끌어당기는 흡인력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을 사실상 국힘당 지도부가 한 달 전서부터 이렇게 은근히 띄워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명태균이 지금 오세훈하고 홍준표에 대해서 지금 벼르고 있죠. 네. 그래서 시골에서 잔칫날은 돼지를 잡는다. 네.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를 돼지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판이 짜여지면 이제 오세훈하고 이제 홍준표가 본격적으로 지금 뛰쳐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발끈 묶고 있는데 명태균이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면 얘네들 통구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쪽에서는 이제 지금 명태균의 그 발언을 이제 제2의 그 이제 생태탕 정도로 지금 폄하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짜장면집, 장어집 이 얘기하네요. 네. 근데 오세훈이 이제 명태균이 오세훈하고 처음 만났던 그 음식점 이름을 특정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렇게 짜장면집이니 장어집이니 하면서 마치 이제 명태균의 얘기를 생태탕, 네. 제2의 생태탕 공작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생태탕 간 걸로 일단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 기억이 생태탕은 공작이 아니고 확인이 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검찰 수사 결과 생태탕 집행에는 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일 텐데 또 뭔가 가짜 뉴스 비슷한 걸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든데 이게 자기한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그 명태균을 이제 만나고 봤던 우리 김하나 변호사 말에 따르면은 지금 명태균이 가장 벼르고 있고 또 가장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게 이 오세훈 사냥이에요. 네. 1번 타자군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명태균을 자극을 하면은 그럴수록 점점 더 이 명태균의 이 투지만 지금 불태우는 거예요. 예. 큰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오세훈, 홍준표 빼고 나면은 한동훈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김문수 있잖아요. 김문수가 과연 하여튼 뭐. 자, 그리고 탄핵은 뭐 거의 이제 8대0 정도로 될 것 같다는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증거는 뭐 연일 쏟아지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 국무회의 관련해서 그 행안부의 실무자가 계엄 당일날 국무회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같다. 하고 이제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뉴스가 또 검찰발로 또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뭔지 모르지만 빨리 윤석열을 정리하고 싶어 해요. 검찰의 관심은 국힘당하고 같을 거예요. 민주당의 이제 정권을 잡는 것을 막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그 윤석열을 정리하고 국힘당의 새로운 주자를 중심으로 지금 뭉쳐야 되고 검찰 입장에서는 은근히 한동훈이 새로운 주자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검찰발로 그 윤석열을 사실상 더 이상 이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불리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탄핵 심판에 다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데 이제 이 결심을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주 25일 날 끝나니까. 네. 그런데 하야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나오죠, 이거? 한 2주 전에 처음 네. 하야설 얘기가 잠깐 거론이 됐죠. 네. 그리고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중대 결심 얘기를 뭐 흘리면서 재판관들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변호인들이 생각했던 중대 결심이 결국은 하야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헌재가 이런 식으로 가면 파면 결정되는 것을 바꿀 수 없고 그대로 파면을 되느니 차라리 하야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여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네.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냐, 이거. 계속 하야설이 나오고 있는 건 윤석열보다도 국힘당에서 저 하야를 바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걸 계속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태라고 기억하시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데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윤 대통령 조기 하야설에 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 게 좋을까를 늘 고민했다면서 여기서부터가 대박입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도 일본 외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진주 남강의 푸른 물결에 몸을 던진 논개의 희생을 생각하라. 윤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보수를 진정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네. 이건 윤석열이 스스로 논개가 되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하야하지 못하잖아요. 할 수가 윤석열은 없죠 지금. 꿈에도 생각 안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의 사전에 누구를 위한 희생 이런 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희생이라뇨, 감히. 그러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도 데일리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야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거 윤석열한테 들으면 지금 굴비 대선, 조기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말이 씨알도 안 먹힐 얘기죠. 결국 그 하야설은 윤석열 발이 아니고 국힘 발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국힘의 희망사항이었어. 택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네. 2월 25일 날 그 헌재 이제 마지막 변론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 파면 결정이 나기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려야 돼요. 그리고 또 파면 그 결정 이후에 결국 우리가 조기 대선 체제로 바로 돌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 파면 결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되냐 놓고 또 시간을 또 허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깔끔히 정리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하야를 해주면 훨씬 탄핵 결정 때까지 앞으로도 한 달 정도 가까이는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야를 하는 순간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 되지만 더 이상 이제 윤석열을 지키니 마느니 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느니 윤석열을 지키는 투쟁을 해야 되느니 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고 내부적으로 그 논쟁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제일 정리되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윤석열 사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희생이라는 없다. 희생이 없습니다. 희생이. 자, 그래서 이런 세태를 두고 이제 우리 강 기자님 자주 인용하시는 사자성어가 있죠. 염량세태. 그죠? 염량세태.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권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이지. 네. 윤석열이 지금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네. 혀를 차면서 지금 염량세태를 아마 입에 올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를 것 같은데요, 염량세. 알 리가 없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자진해서 하야할 좀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힘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져 갑니다. 지금 대선 얘기 못 하잖아요. 너무 금싸라기 같은 시간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아깝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포기하고 탄핵 무효 투쟁에 들어가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권성동은 헌재 결정 후에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거 대선 얘기 입 밖에 꺼낼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대선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뭐 마음 같아서는 지금서부터 당이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겠다. 지금서부터라도 경선 분위기를 띄우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니들이 결국은 헌재에다가 우리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극우 그 세력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예, 국힘당 좀 예, 돌팔매를 맞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긴 합니다만은 예, 차마 그 얘기는 그렇죠. 꺼내지는 못하겠고 네. 정말 울고 싶어라죠 한마디로 지금. 이 울고 싶은 국힘 지도부는 지금 울고 싶은데 네. 그러는 사이에 계속 한동훈은 네, 또 이재명 대표는 야금야금 그렇죠. 중도를 넘어서 보수까지 예, 지금 니네 땅 다 넘어가고 우리 있고.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니네 땅 다 우리 거야. 이러니까 한동훈은 그거 봐라 지금 국힘 지도부를 우리가 네. 믿을 수 있냐. 내가 나서겠다 지금 또 나온 거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런 사이에 지금 이제 눈치 없는이 아니죠. 한동훈은 국힘 지도부하고 생각이 다르죠. 다르죠. 예. 여기도 사실은 이제 빨리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국힘당이나 아니면 이제 그 보수 세력들이 사실상 이제 빨리 이제 윤석열을 이제 포기를 하면 네. 그 이후에 자기가 출사표를 던지려고 했는데 의외로 이게 좀 늦어져요. 시기가. 그러다 3월 보니까 이렇게 중순 넘어가 버리면 이미 그러니까 이제 헌재 결정 이후가 아니고 변론 종결 직후에 정치를 재개하겠다. 아하. 네. 25일이잖아요. 한동도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야, 25일 같으면 이번 주잖아요. 네. 이번 주에 그러면 한동훈이 이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국힘은 완전히 막 소용돌이에요. 네. 빠져들어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이제 끼고 부모님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 산소 호흡기를 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박은 뛰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은 한마디로. 저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동훈인데 네. 뭐 한동훈은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탄핵 결정이 나고 난 뒤에 경선까지는 20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탄핵 결정 이후에 그 몸을 풀기 시작하면은 예, 너무 늦어요. 이미 민주당이 다 네. 밥상 다 차려놔 버립니다. 예. 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이런 와중에 정광훈 쪽에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신혜식 씨가 지금 아예 헌재 결정에 불복할 아주 그냥 뭐 자세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국힘당의 고민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의 결기가 네. 이거 뭐 도무지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의 그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고 네. 조기 대선 가자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죠? 계엄령 발동하니까 군이 나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의 불이한 명령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 상관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군인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거부할 수 없습니까?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한다! 거부할 것이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대한민국 살리자는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대한민국 종북 세력,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 이 좌익 세력, 게다가 부정선거를 바로 잡겠다는 계엄령을 처벌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재의 결정을 기각 이외에는 우리는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은 들어라! 기각 이외에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좀 저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보수 개신교가 의외로 이낙연 같은 사람들 지지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외로 보수 개신교 그 목사들이 이낙연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낙연한테도 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구구 개신교들이나 보수 개신교를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도 발언이나 이런 게 구구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이낙연 발언 보면 저 그걸 느꼈어요. 계엄이 야당 때문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데서 온다고 봅니다. 이낙연은 국힘당 후보가 돼도 아무 손색이 없는 정도. 이상하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네. 않을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신혜식 씨의 이제 그 연설을 이제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정광훈 그 목사의 스피커잖아요. 네. 네. 근데 어제 그 대전에서 집회를 했었던 이제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는 좀 입장이 달라요. 공식적으로 집회에서는 탄핵 반대 얘기를 하지만 어제 우리 그 최 감독이 직접 그 목사 그 집회에 참석했었던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분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당연히 기각된다고 계속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최 감독이 계속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다 보셨냐 영상 발언 다 보셨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기각 안 된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을 막는 건 어렵다. 다만 탄핵 반대의 동력을 그대로 조기 대선 체제로 좀 끌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광훈을 누르고 이 손현보가 이 좀 주도권을 좀 차지하려고 하는 국힘당 지도부와 함께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데 정광훈 쪽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정광훈은 만약에 탄핵이 그 인용이 돼서 그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조기 대선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데 선거는 해서 뭐하냐 이런 입장이에요. 선거를 해서 그리고 솔직히 국힘당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끝난다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굳이 선거 대선 후보를 내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체제면 자유통일당에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정광훈 쪽은 탄핵 무효 투쟁을 그러니까 불복 투쟁을 이끌어 나갈 생각인 거고 손현보 쪽은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탄핵 반대의 동력을 조기 대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동상이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광훈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거의 뭐 5년 내내 불복 그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자기 하던 거 하려는 것 같아요. 네. 본인 장사 해야죠. 네, 비즈니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1일 날 어쨌든 손현보가 지금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상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3월 1일 날 이제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사실상 정광훈과 손현보가 같이 이제 집회를 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그 이쪽 보수 여권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손현보하고 정광훈이 하나로 뭉쳐서 집회를 단일한 집회를 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정광훈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로 뭉치자. 그런데 어디서? 광화문에서 뭉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숙이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손현보가 광화문에 가는 순간 사실상 손현보가 정광훈한테 흡수통일을 돼 있는 거죠. 힘들게 사람 모았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부산서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세몰이를 했는데 광화문에 그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갈 리가 만무하거든요. 아니, 지금 손현보는 자체적으로 새를 많이 키우고 있고 정광훈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현보가 숙일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근데 정광훈 입장에서도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8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정광훈 입장에서도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는 건 자기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모냥 빠지는 일이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다음 주 그 토요일 날은 이제 보수 대통합을 통합이요? 통합? 보수 대연합 뭐 어쨌든 윤석열이 바라고 있는 게 뭐 뭉치라고. 정광훈이든 손현보든 이렇게 그 갈라져 있지 말고 하나로 뭉치라고 얘기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 3월 1일 날은 이 보수의 대분열이 대외적으로 그대로 다 노출되는. 그러니까 정광훈 손현보도 분열되겠지만 국힘 내부로 보자면 한동훈이 또 이렇게 그때 그렇죠. 되면 또 머리를 쳐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대분열의 잔치를 3월 1일 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감옥 안에 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광훈의 그 목소리가 자기를 좀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크게는 사람들이 이제 정광훈 소년부만 보지만 정광훈을 따라다니던 또 뭐 김사만의 충신이었던 또 뭐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아주 소규모로 나름대로 또 그런 활동을 또 하고 있고 사실 세부적으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진짜 이 보수 뭡니까 뭐 보수는 뭐 부패로 망한다는데 보수가 지금 분열로 망할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국힘당 의원 개개인들은 이렇게 대분열의 이 상황에서 자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모색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카카오톡에 그 무슨 뭐 오픈 카톡방인가요? 네. 그거를 지금 다들 만들고 난리랍니다. 네. 대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렇죠. 초선도 오선도 네. 오픈 카카오톡방, 예, 오카방이라고 얘기하나요? 나 처음 들었는데 오카방 저기 들어가서 이제 그 지지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왜냐면 자기 표는 지켜야 되니까 또 집도끼들이 다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조기 대선. 네. 네. 참,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로 참 국힘당 좀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울고 싶어요.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픈 카톡 채팅방을 열어서 자신만의 공보 채널을 확보하려는 국힘의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리고 의원들 보면은 진종호 142, 장동혁 140, 송석준 126 이렇게 윤상현 163, 200 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네. 그냥 소소하게 한 100여 명 정도 지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군요. 그 윤석열이 참 이제 큰 일을 했어요. 예, 계엄을 일으켜서 본인의 임기를 2년 이상 단축시켰고, 결국 지금 국힘당도 본인이 원래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 국힘당 들어가면 뽀개놓겠다 이놈들. 말 안 들으면 뽀개놓다고 진짜 뽀개졌어요. 했는데 진짜 뽀갤 것 같아요. 뽀개지기 직전이에요. 네. 네.